자, 침묵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를 집중해야 돼. 사람이 만났는데 막 딴짓을 한다든가 만나자마자 전화가 올려가지고 그런 찬스가 되면은 그런 기회가 되면 참 그거는 좀 불운인데 그럼 이제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잡담을 한다.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한다. 잡담으로. 그러면 상관없겠지만은 일단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듣기 위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라는 게 계속 이어진다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대화는 끊어지면 안 좋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 도중에 적절한 그 포즈 이렇게 쉬어가는 거죠. 잠시 말이 주고받지 않은 상태. 이것도 대화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적절한 이 호흡을 좀 두면서 잠시 이렇게 잠시의 침묵이 흐르면서 그게 이제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대화하다 보면 되게 목적을 이루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요. 조급해져가지고 대충대충 그냥 얼렁뚱땅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목적하고 관계없는 군더더기 말을 자꾸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잠시 침묵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그 말할 때도 똑같은 템포와 음성으로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이렇게 간격을 뒀다가 대화를 갑자기 이렇게 말의 그 톤을 좀 바꾸는 거죠. 적절한 간격을 두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은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적절한 침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좋은 센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상대방이 상담할 때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담할 때 상담자의 위치에서 대화를 할 때는 적절한 이렇게 침묵 잠깐 이게 침묵을 제가 취했죠. 이런 침묵을 잠깐 취하면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게 대화 도중에 침묵. 그렇다고 침묵이라고 해서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무작정 침묵, 무계획적인 침묵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 침묵이 이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는데, 이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분위기가 산만해질 때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의 그 상대방이 틀림없이 흐르던 음악의 선율이 끊기면 일어나는 반응처럼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가면은 나를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 노하우인데요.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라는 거야. 자신감 있는 태도. 그래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실하다. 또 강한 자신감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실하고 강한 자신감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이름을 기억하라. 대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대화 나누는데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상대방의 이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만나서 이제 만약 처음 만났다 그러면 이제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그랬나 아니면은 길동홍이라고 그랬나 뭐 일지매라고 그랬나 갑자기 혼돈이 되거나 자기가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만나가지고 받은 명함을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명함에 저기 그 사람 이름하고 이름 석자하고 이제 그 직책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혼돈을 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객이다.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이제 내 고객이다. 이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겠지.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 고객이 이제 오래된 고객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의 이름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고객의 이름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 같은 거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든가, 매너를 갖춘다든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주 강력한 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뭐 꽃 한 송이라도 그렇고,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꽃이 피고 강아지가 짖어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지가 발달해 있는 인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건 이제 어떤 방법보다도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하게 인식시켜주는 이펙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의 단순한 겉으로 드러난 표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잊혀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성공적인 대화를 여는 first step이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 바디랭귀지.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무표정하다던가 활기가 없다. 활기차질 않다. 그러면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무표정하다. 그걸 이제 데드 마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거울을 보고서 좀 하하하 웃는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코믹하게 자신의 얼굴을 좀 활달하게 이 표현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ctually 말과 표정의 조화가 이 원만한 대화를 이끄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이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태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바디랭귀지, 이 표현과 그 표현력이죠. 표현력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몸으로도 말하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라는 게 이제 몸의 언어니까 바디랭귀지 몸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이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쉽게 안 되니까 참 어떤 때는 좀 기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몸으로 말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스페셜한 건 아니고 이 현대인의 대화에 가만히 대화를 지켜보면은 이미 그 신체 언어, 이 바디랭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역사적으로 바디랭귀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키네식스, 이 정신의학 분야, 또 심리요법 분야에서 이게 비롯된 말이에요. 키네식스라는 이 정신의학 또는 심리요법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게 하나의 그 치료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를 다룰 때 그 환자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를 환자의 말과 조화시켜서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이 바디랭귀지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디랭귀지라는 게 이 세일즈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바디랭귀지의 다각적인 활용은 세일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화술에서 이 바디랭귀지가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표정이 따로따로 논다. 말과 표정이 겉도는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열을 내서 막 떠들어대도 상대방이 진실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대화를 한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상대방이 사인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태도가 일치해야 되는데 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표정이 바뀌거나 몸짓이 바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이것이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화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에 그 흥미와 관심을 북돋을 생각만 하지 이 전달되는 과정, 프로세스, 이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대화의 비결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표정, 몸짓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자기 변명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능청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능청스러울 정도로 이 몸짓이 요란한 사람, 이게 자기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함을 미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에서 이 진실된 말은 너무 그 현란하거나 요란한 그 몸짓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진지한 그 말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거, 적당한 분위기만 연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요란하진 않지만 이 말과 일치하는 그 진실성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공이죠. 대화 성공.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 노하우인데요. 바디랭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 훌륭한 대화의 비결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침묵의 법칙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된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한 거네. 그 대화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데,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막 끊이질 않으면서 계속 얘기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막 숨 쉬지 않을 정도로 막 그냥 계속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효과적인 전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적당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 침묵 모드로 좀 들어가야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존재를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연구 분석해 보면은 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conversation,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순히 하나의 표식으로만 보지 말고 이름과 같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바디랭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라는 게 원래 그 키네식스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 특별히 그 심리요법 분야에서 이제 연구되어 온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그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세를 환자의 말과 조화시켜서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라니까 뭐 일어나서 뭐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려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말은 요란한 몸짓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랬죠. 진실된 말은 요란한 몸짓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진지한 말의 내용에 따른 적당한 거 있잖아요. 적당한 거. 지혜롭게 적당한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 된다. 그래서 요란하지 않고 말과 일치하는 그 진실성만 가득하다. 그러면은 대화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침묵의 법칙.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바디랭귀지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훌륭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특별히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 이거를 적당하게 활용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시고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